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 앞전에 울릉도 독도가 동해의 전략 거점이다. 그리고 지금 어떤 위험한 주변 환경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대국들이 어느 정도 호시탐탐 울릉도 독도 부근을 노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기억하겠습니다. 병인양요 아시죠? 1866년에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돼서 여기에 프랑스가 항의를 해서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화도가 점령당했죠. 문수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가 신무기로 조선 군대를 참패시키고 조선 조정에서 정족산성에 인력을 보충을 해서 프랑스군을 제압해서 결국 프랑스군이 철수를 하고 가면서 외규장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불태우는 이런 만행도 저지른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제너럴 샤마노가 있습니다. 제너럴 샤마노를 빌미로 해서 미국이 1871년에 군함 2척 그리고 한 650명 군인으로 강화도를 또 점령을 했습니다.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그래서 다시 조선 조정에서 광성진에다가 방어 진지를 세우고 여기서 방어를 하고 다시 이제 미국을 격퇴를 해서 철수를 시켰습니다. 자,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1885년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습니다. 함대 3척을 가지고 불법으로 점거를 했는데 이유는 러시아의 동양 함대가 블라디보스톡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이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한다. 이게 다행히 1885년 9월에 그러니까 한 5개월 이후에 러시아 영국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합의를 해서 영국이 철수를 해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거문도에 또 역사가 또 바뀌어졌겠죠. 이렇듯 강대국들은 섬 하나쯤이야 자기네들이 국익 전략상 언제든지 점령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대로 육상 실크로드, 또 해상 실크로드. 그런데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1대1로 사업이 있습니다. 수정돼서 북방 항로도 중국은 1대1로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북방 항로 동해 루트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이 해양 강국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북쪽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양 강국을 선언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여러 가지 힘이 부상하고 그런 여러 가지 걸 이용해서 중국 해군의 군사 무기 체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세적으로 군사 전력을 세운 거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중심으로 중국이 해양 강국의 건설 목표를 서서히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1도련선, 2도련선이 있습니다. 1도련선은 일본에서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 이쪽으로 하는 게 1도련선인데 중국이 핵심적으로 사활을 걸고 막고 있는 방어선이죠. 그 다음에 이 도련선은 태평양의 괌 이쪽 부분까지 갑니다. 그런데 중국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이 도련선 밖으로 앞으로 적을 내보내겠다는 게 중국의 해군 현대화 전략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어떤 게 포함되냐? 미사일이 포함되죠. 중국은 미사일 지금 엄청나게 수준이 높습니다. 그 기동력과 정밀 타격 능력으로 제2 도련선 밖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 전략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해양 전략은 A2AD입니다. 그러니까 Anti-Access Area Denial, 반접근 지역 거부, 이런 전략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지금도 확대시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성능이 좋은 미사일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전략이 더 확대된 거죠. 그래서 오키나와 본토까지 충분히 자기네들이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략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국은 지금 둥펑, 동풍, 우리나라 말로는 동풍인데 둥펑, DF-17, 21, 26까지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경
DF-21은 반경이 1500km, 그 다음에 DF-26은 반경이 4000km입니다. 그래서 미 항공모함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거의 다 카바를 한다는 거죠. 괌, 동풍 말고 다른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 본토까지 지금 자기네들이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걸 보면 중국의 군사력이 동해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얼마만큼 지금 발전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일본 동맹과 해양에서 대만 해협 근방에서 겨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할 경우 중국은 바로 동해를 이용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일부 해군 전략가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 일본 해군 기지가 마이지루와 사세보, 우리가 동해에 있는 거는 마이지루와 사세보인데 이 해군 기지에서 출동하기 전에 벌써 현지에서 전투를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1도련선 이내, 동해에는 제1도련선 이내에 있는데 이 제1도련선 이내에서 확실히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군함 통제가 갈수록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중국 상선이 통행을 하고 지금은 2019년 이후는 계속 중국과 러시아 해공군 합동훈련이 동해에서 열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카디지 지역의 독도 근방에서 지금 그걸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해양 분쟁이 최근에 사례가 바로 있습니다. 그 사례를 우리가 보면 앞으로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해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구열도 출동이 있죠. 2010년 9월에 중국 어선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일본이 협공을 해가지고 그 선장을 압송을 했는데 중국이 바로 그때부터 일본과의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히토류 생산을 전면적으로 일본에 수출 금지해서 일본이 5일 만에 100기를 들어가지고 중국과 다시 선장을 풀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이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건데 2018년입니다. 한일 해군이 충돌 일촉즉발에 있었죠. 아베 총리 때인데 광개토 함을 일본 항공기가 근접해서 광개토 대항에서 일본 항공기에 조준을 했다. 그 조준하는 흉내를 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일 간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10년 내에 이렇게 일어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 얘기가 아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포탄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와 북한이 긴밀화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데 이게 바로 동해에서 그대로 재현이 될 가능성이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하나 느낄 것은 북한이 결코 앞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북한의 전략으로서.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바로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그런 사례를 감안할 경우에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불가능하고 이런 북한의 동해안에 대한 미사일 발사 시험, 이건 바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능력으로 될 거고 동해안이 그만큼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우리가 상기하고 강대국들의 호시탐탐 노리는 동해의 전략 거점, 동해를 울릉도를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한미일 해상 합동 훈련,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평범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응 내용에서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울릉도 독도 방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법, 국제법 전문가를 빨리 양성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해 거점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현명하게 방위를 할 수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마찰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가상 적국이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미동맹 강화 너무너무 중요하고 군사 외교 활동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동해의 울릉도 독도를 지금 방위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왜? 뭔가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누구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일본 군사력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은 지금 첨단 군사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관한 F-35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계획이죠. 지금 계속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헬기 항공모함 4척이 있고 또 이지스함 8척,
그리고 잠수함 4,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24척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대잠 초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동해를 감시를 할 수 있는 대잠 초계기가 월등하게 일본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7개 첩보 유성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본의 군사력을 우리가 현명하게 잘 이용해서 우리가 동해에 지키는데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대국들의 이런 동해 전략 거점 울릉도 독도에 대한 위험 요소에 얼마나 노출이 됐는가, 그리고 과거에 강대국들이 어느 정도 일개 섬을 자기네들 국익에 맞게 지배를 했는가, 그런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울릉도의 방위 능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